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6월 17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3가지 소식과 그리고 영상 1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6월 17일 수요일 네팔 코로나 상황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은 코로나 회복률 17%라는 기사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교육부가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학습 촉진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여기 더르바르마그에서 파탄도카까지 오토바이로 가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파탄도카는 굉장히 아름다운 중세 파탄더르바르 궁전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 입구까지 가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총 확진자 수 7,000명 돌파했고요. 하루 발생하는 확진자 수의 최대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586명이 신규 확진이 떴는데요. 그래서 총 확진자는 7,177명이 됐습니다. 이제 500단위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완치자는 9명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1,167명이고요. 사망자 1명 더 나왔습니다. 46세 여성이고요. 방케 디스트릭트에서 신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 돌파했고요. 집중치료 인원은 459명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5,990명이 됐습니다. 격리 중인 인원은 빠졌습니다. 7,211명이 빠져서 125,798명이 현재 검역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PCR 테스트는 총 6,034건 실행했습니다. 6,000건 처음으로 넘긴 것 같네요. 그래서 149,772건이 현재까지 누적 PCR 테스트 숫자입니다. 자, 네팔 전체 상황 개괄해 드립니다. 6월 11일부터 실시된 부드러운 넉다운은 6월 30일까지 예정돼 있고요. 국제선 폐쇄는 7월 5일로 연장된 거 변함없습니다. 대한항공은 6월 20일 날 전세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는 정기표는 비운항 예정이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아마 한 달에 한두 대씩은 계속 뜰 예정이고요. 그리고 단신으로 들어온 겁니다. 네팔 여성연합에 따르면 국가봉쇄 기간 동안에 여성학대가 1,684건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거고요.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게 항상 더 많잖아요. 겉으로 이제 드러난 것만 이렇게 되니까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2,000건이 넘겠네요. 네, 코로나 소식 이렇게 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은 기사입니다. 코로나 회복률 17%라는 기사고요. 자, 그러면 기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에 감염된 사람의 수가 7,000명을 초과했지만 치료 속도는 예상외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네팔의 코비드-19 회복률은 17%입니다.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네팔은 감염자의 폭발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과 만성질환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람들도 많이 사망하지 않는다고 전하면서 치료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7,177명이 감염되었으며 그리고 그 중에서 1,167명만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중보건 전문가에 따르면 환자 회복률이 여전히 낮아서 매우 걱정스럽다. 그리고 환자 회복률이 낮을수록 미래의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관상동맥 치유율은 40일 전 28%에서 오늘은 17%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40일 전 우리는
미래 사망률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복률을 최소 50%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감염이 계속 확산되면서 회복률은 더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PCR 검사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된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염된 사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증상자 수도 증가했습니다. 증상이 있는 환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 위험도 증가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코비드-19 감염과 싸울 수 있는 젊은이들만이 감염이 많았기 때문에 당황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의 실험실에 따르면 지금까지 20명의 환자가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감염의 0.28%입니다. 정부는 코로나가 아직 지역사회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인도 및 다른 국가에서 온 사람들 위주로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질병통제부서에서 일했던 디렉터인 바부람 바라시니에 따르면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의 회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의 회복률이 좋지 않은 이유를 파헤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달 후에도 정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회복률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없이 지금까지 코로나 병세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루에 증가하는 감염 횟수와 낮은 회복률은 활성된 코로나 환자 수가 더 증가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병원에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할 위험에 있다고 말합니다. 네, 기사는 여기까지인데요. 말들은 되게 많은데 지금 회복률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진단율을 높여야 돼요. 진단의 수를 높여야 돼요. 지금처럼 5,000건, 6,000건 해갖고는 너무 느리고요. 계속 제가 주장하는 거. 실험실 지금 21개 갖고는 안 되니까 더 늘려서 빨리빨리 10,000건 이상씩 해야 되고, 그 후에 이제 회복률을 이제 50% 올리는 거, 이걸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계속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기고를 한 건데요. 교육부의 학습 촉진 관리 프로그램 라자 마니 포크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입니다. 자, 네팔 정부는 3월 24일 시작된 록다운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 사회 및 교육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대단히 미쳤습니다. 학교가 문을 열지 않음으로 해서 학생들이 집에 갇혀 있을 때 심리적인 영향을 염두에 두고 학교가 다시 재개될 때까지 집에 있는 학생들에게 대체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팔 교육과학기술부가 6월 17일 대한시스템으로부터 학습 촉진 지침을 발표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6월 15일부터 대한교육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권리를 기반으로 대한교육 시스템은 제공됩니다. 그것은 위기의 시기에도 학습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고 대한교육 시스템에서 학습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네팔 대지진 당시에도 텔레비전과 FM 라디오를 통해 어린이들을 가르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코비드-19으로 인해 생성된 상황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이 교실에서 직접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전염병은 우리의 전통적인 교수법과 학습 방식의 변화에 대한 기회뿐만 아니라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3가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가정이 교육기관으로 개발되어야만 합니다. 인쇄 매체 및 기술적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율학습, 바로 학생 중심의 홈스쿨링을 널리 이용하여야 합니다. 둘째, 대안적이고 개방적인 원격 교육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학습을 지속적으로 촉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차후에도 교육의 보완 시스템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정보통신 기술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채택함으로써 잠재력을 더욱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학습 연속성 캠페인을 준비하기 위해 교육부 인적자원개발센터는 자체적으로 그리고 일부는 민간 부문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학습 자료를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이 센터에서 개발한 자료를 가지고 네팔 텔레비전, 라디오 네팔 및 기타 방송기관에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는 센터에서 제작 및 수령한 모든 자료를 주 정부와 지역 차원으로 전달, 생산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중입니다. 몇 달 동안 네팔 정부는 공중 보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교육은 질병과 기아를 퇴치하면서도 교육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및 비정부 기관, 개발 파트너의 공동 및 통합 이니셔티브가 필요합니다. 네팔 헌법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학교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육 예산의 65% 이상이 지방정부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6월 15일에 시작된 학습 연속성 프로그램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지방정부는 학습 촉진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마련된 조정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번 회계연도에 사용될 재원은 학습 촉진 관리 프로그램을 지역 차원에 제공하도록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주로 교육자료 제작, 학습 관리 및 공평한 학습 권리 보장과 같은 필수 작업에 활용됩니다. 이 캠페인은 학교,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지역 차원에서 협력하여 집단적으로 주도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책을 읽기 시작할 때 부모와 학생들과 상의하여 자신의 적합한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도움으로 학생은 매일 일정을 잡고 집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식사하고 운동, 요가, 그리고 레크레이션 등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학교와 교사는 집집마다 벌이고 있는 학생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네팔 정부는 이미 지역 단위를 통해서 교과서를 구입하기 위한 기금을 지방정부로 전달했습니다. 지방정부는 교과서를 서점을 통하거나 혹은 학교가 지정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역 라디오 방송, TV, 그리고 방송기관들의 콘텐츠 방송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 일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부모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충분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이 학습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미 있는 모니터링 또한 수행해야 합니다. 교육과 기술부가 채택하려고 하는 이 해결책은 오프라인 학교를 여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인 방법으로 학습 및 교육 활동을 계속하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코비드-19의 여파로 대안학습 방법을 주류 시스템의 일부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계속 연구를 할 것입니다. 네, 좀 말들이 어려운 말들이 많았는데 교육부에서 6월 15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정부기관이 열면서 학교는 못 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못 열고 지금 대체 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 홈스쿨링을 갖다가 독려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17일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거고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럭다운이 돼서 학생들이 학교 가지 못하고 지금 교육이 공백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계속이 되니까 아무래도 교육부에서도 좀 비상적인 어떤 대안을 갖고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팔이 낙후된 지방이 많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이라든가 컴퓨터는 없는 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디오로 해야 되는데 라디오도 사실 정말 우리가 70년대 썼던 그런 구식 라디오 그런 것들 위주로 갖고 있어가지고 이 스피커도 막 찢어지고 그래서 음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런 게 많아서 어떻게 될지 하여튼 교육은 이 상황에도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하여튼 온 사회가 나서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니까 멈추면 안 되겠죠.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방송이 마치는 대로 제가 파탄도카까지 가는 바이크로 가는 오토바이로 가는 영상을 붙여서 같이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방송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네팔 소식 계속 받아보실 분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